자, 안녕하세요. 국어 9단원 글의 종류에 따른 읽기 방법을 안다. 교과서는 276쪽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점과 선으로 만든 암호라는 제목을 보고 이 글의 내용을 짐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점과 선으로는 어떤 모양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는데요. 선생님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블록체인 들어봤나요? 자, 비트코인 아시죠? 비트코인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생각이 났어요. 바코드라고 여러분들 물건 사면 있는 코드가 있죠. 이것도 찍으면은 안에 있는 정보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는 맞습니다. 정보문의 QR코드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점과 선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2번 무엇을 설명한 글인지 생각하며 점과 선으로 만든 암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과 선으로 만든 암호. 최근 출판하는 책이나 광고, 알림판 따위에서 네모 모양의 표식을 자주 볼 수 있다. 네모 모양 안에 검은 선과 점을 배열했는데 이것을 정보문의 QR코드라고 한다. QR은 빠른 응답이라는 영어의 줄임말이다. Quick Response의 약자죠. 정보문의는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다. 정보문의를 쓰기 전에는 막대 표시를 주로 썼다. 막대 표시는 숫자 2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문의로서 물건을 살 때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문의는 숫자 7089개, 한글 1700자 정도를 저장할 수 있다. 또 정보문의는 일부를 지워도 사용할 수 있다. 정보문의에 새 귀퉁이에 위치를 지정하는 문양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양이 있어 정보문의를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 276쪽의 아래에 보면 정보문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바코드고,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QR코드입니다. 자, 바코드에서 QR코드로 기술이 발전해 왔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위치 지정 유형과 그리고 정렬 유형 그리고 오류 정정 문의, 자,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선생님이 이해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지정 유형은 방향을 지정하는 건데 어떻게 지정하냐면은 위에서 빛을 쏘나 왼쪽에서 빛을 쏘나 아니면은 오른쪽에서 빛을 쏘게 되나 항상 검정색 테두리와 하얀색 안쪽에 있는 부분의 비율이 같아요. 그걸 이용하는 건데요. 평면에 나타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검정색 테두리 부분을 자, 이 평평한 부분이라고 할게요. 하얀색에 있는 부분을 툭 튀어나온 걸로 표현할게요. 그다음에 검정색 안에 있는 부분을 자, 이렇게 평평하게 표현하고 다시 하얀색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튀어나오게 표현하고 검정색 테두리 부분을 1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부분과 이건 하얀색 부분이에요. 하얀색 부분의 비율이 항상 1대 1대 3대 1대 1로 나타나게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부분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진짜 이 위치 지정 유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 이미지 그대로 축소해서 가져다 놨어야 돼요. 항상 QR코드의 위치 지정 유형은 이런 1대 1대 3대 1대 1 이 비율로 검정색과 하얀색 부분의 비율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거 교과서도 내용이 틀릴 수 있다는 점 자,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렬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비틀어져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무슨 소리냐면은 책에 QR코드를 인쇄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책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비틀어짐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비율을 계산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와 오류 정정 문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인데 QR코드의 일부분이 없어지거나 혹은 훼손이 돼서 읽을 수가 없더라도 이 자료와 오류 정정 문의가 살아있으면 어느 정도 내용을 복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8쪽에 3번입니다. 점과 선으로 만든 암호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묻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에는 뭐 모르는 낱말을 묻는 질문, 그다음 내용 확인 질문, 그다음에 추측해보는 추론 질문, 그리고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그런 질문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QR은 무슨 뜻인가요? 자, 무슨 뜻이죠? 네, Quick Response, 빠른 응답이란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정보 문의는 누가 만들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때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1번. 가장 인상 깊은 질문과 그 까닭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네요. 선생님은요, 가장 인상 깊은 질문은 자, 이 질문입니다. 정보 문의가 바코드보다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자, 그 이유는 자, 정보 문의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는 질문이어서 이 질문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인상 깊은 답과 그 까닭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 가장 인상 깊은 답은 바로 자, 일부가 지워져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바코드보다 정보 문의가 좋은 점이죠. 자, 이유는 선생님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서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직접 질문과 답을 만들어 보고 교과서에다가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4번입니다. 점과 선으로 만든 암호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항목별로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가운데는 정보 문의가 들어가고 왼쪽 위에는 뜻이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위에는 사용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사용 방법으로는 그렇죠.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으로 정보 문의를 찍어서 사용합니다. 자, 왼쪽 아래 특징을 보겠는데요. 자, 어떤 특징이 있었죠? 네,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여러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5번 글을 다시 읽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이 글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설명하는 글, 설명문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글쓴이는 무엇을 설명하나요? 네, 맞습니다. 정보문의 뜻, 그리고 특징, 사용 방법 등을 우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글쓴이의 설명 가운데서 내용이 정확한지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자, 여러분들 혹시 정확한지 체크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네, 선생님은 정보 문의가 그 일부를 지워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자, 이게 진짜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생각을 적어보세요. 자,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자, 글 내용을 바로 믿지 말고요. 이 내용이 믿을만한지 아는 내용과 다른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면 글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더 찾아보고 내용이 정확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QR코드를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로 손상이 되어도 사용 가능한지, 데이터가 일부 손실되더라도 복원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상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부분은 훼손이 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자, 이 정보는 출처는 아래와 같은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7에서 30%까지 지워줘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글을 읽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읽는 방법으로는 설명하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대상에 무엇을 자세히 설명하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미 아는 것을 떠올려 본 후에 마지막으로 대상에 대해서 새롭게 안 것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을 보면요. 자,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QR코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글 외에도 자, 이런 책을 읽어봐서 QR코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비교 분석해서 정확한지 확인해 보면 좋겠죠. 자, 이상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